안녕하세요, 엘렌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비디오 파트 1에 이어서 정말로 국제 바칼로레아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티칭을 하는지 그런 정말 개념적인 것들 말고 실용적인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파트 2를 찍게 되었어요.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다시피 PYP, Primary Year Program을 자격증을 따고 있기 때문에 MYP나 DP는 몰라요, 잘.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드리는 예시가 초등학교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PYP는요, 전체적, holistic, inquiry based, 탐구 기반, 그리고 개념 중심, 컨셉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한국 교육은 사실 보통 교과 중심으로 배우죠. 수학에서는 수학만, 과학에서는 과학만 배우는 방식인데요. PYP에서는 개념 중심의 학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과목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교과를 이제 넘나들면서 지식과 개념을 연결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사실 수학, 과학, 뭐 예술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도 개념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예시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IB에서는 단순한 암기 활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활용을 보는 게 목표예요. PYP는 그 단순히 정보를 외웠느냐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 않고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실제 삶과 미래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에 더 초점을 두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네이버 구글에 치면 다 나오는 걸 굳이 제가 왜 외워야 하나요? 그쵸. 저도 그럴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PYP는 굉장히 제 철학 가치와 맞았어요. 이것들을 배워서 너의 삶에 활용이 될 수 있게, 기반이 될 수 있게 하자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PYP는 시험이나 테스트를, 뭐 성적을 강조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사고하는 방식, 협력하는 태도,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 같은 더 본질적인 것들을 봅니다. PYP 커리큘럼은 사실 사고력 확장을 해주는 걸로 유명하죠. 그렇게 확장을 어떻게 시키냐? 주요 요소 두 개가 있습니다. Number one, transdisciplinary theme. Number two, key concept. Number one, transdisciplinary theme부터 갈게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사실 이 transdisciplinary는 PYP 커리큘럼의 기본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trans, 넘어가는, adjective, 형용사죠. disciplinary, 학문 영역입니다. 학문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즉, 과학, 지식, 사회, 예술, 뭐 체육 이런 학문을 영역을 넘어들면서 이제 개념들이 다 interconnected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적 이해를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 수학은 수학 배우고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만 배우고 오늘 예술 드로잉 배울 거야 펜슬 드로잉만 배우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과목 간의 경계를 허물어서 서로 연결된 큰 그림을 일단 배우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냐면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죠. Transdisciplinary theme은 총 6개의 주제가 있어요. 띄워드릴게요. Number one, who we are.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주제예요. Number two, how we express ourselves.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가? 아이디어, 감정, 창의성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걸 배워요. How we organize ourselves. 우리는 어떻게 조직화하는가? 사회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How the world works.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자연, 과학적 원리,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배우죠. Number 5, sharing the planet. 행성을 공유합니다. With who? Aliens? No. alien과 행성을 공유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환경, 그리고 자원, 그리고 우리의 책임감에 대해 다루고요. Number 6, where we are in place and time.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시간과 장소를 기반으로 역사와 지리적 위치를 탐구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1년 동안 이 6가지 주제를 배워요. 그게 목표예요.
수학을 1-1권, 1-2권 끝내고 뭐 2차 방정식까지 몇 학년까지 끝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6가지 주제를 1년 안에 끝내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교과목들을 자연스러워 이제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How the world works를 배우는 시점이라고 볼게요. 아까 뭐 자연, 과학적 원리,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배우는 유닛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제를 정해주세요. 연필로 주제를 설계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실 연필은 이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좋은 도구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 훌륭한 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연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각 과목과 연결을 하여서 통합적으로 배우는 거죠. 수학은요, 생각을 해볼게요. 연필 생산에 대한 뭐 자원의 양 계산? 아니면 이런 그래프,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일 수도 있고, 영어는 뭐 연필의 역사를 영어로 읽고, informative essay, 학습,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학습적 에세이를 쓸 수도 있고요. 예술은 당연히 연필로 이제 드로잉 하는 걸 배우겠죠? 뭐 사회는 연필의 대량 생산이 뭐 끼친, 교육과 경제에 끼친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이 과목들을 배우는 건데요. 이 주제는 누가 정하냐? 선생님이 정하고요. 이 과목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것도 선생님이 합니다. 선생님이 역량이 좀 많이 커요, PYP는. 이렇게 과목들이 다 자연스레 이제 한 주제를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이 아이들은 How the world works를 큰 그림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게끔 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좋아하느냐? 트랜스디스플리너리의 큰 장점은 현실 세계와 제일 가깝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실제로 삶에서 하나만 삶에서 사용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빌딩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능력, 측정하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막 공식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려면 예술적, 아트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특성 재료들도 필요하니까 과학 재료 특성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삶에서 필요한 스킬들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의 사고력을 왜 잘 키우느냐, 이 커리큘럼이 왜 잘 키우느냐는 키 컨셉이에요.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사실은 질문하는 방법을 우리 아이들이 잘 몰라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 애들아, 더 알고 싶은 거 있니? 모르는 거 있어? 궁금한 거 있어? 그럼 막 80%, 90%는 선생님 저 모르는 거 없는데요? 이거면 됐죠. 넘어가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요, 이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은 저희들의 문제인 거죠. 사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계속 좋은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을 받아왔다면 이러한 질문들 하는 것을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배우지를 못한 거죠. 그러한 선생님도 옆에 더더욱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래야 스스로 탐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리서치도 하고 이러한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도와주는 게 이 키 컨셉이에요. 이 키 컨셉은 질문할 때 사용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Did you eat lunch? 해서 no, I didn't. Yes, I did. 라고 yes or no로 끝나는 질문들 말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육하원칙 있죠? What, why, when, how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open-ended question, 열린 질문들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필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연필이 왜 생겼지? 언제부터? 누가? 어디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사회적 배경은 어땠지? 라는 질문을 계속 해주면서 사고를 확장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의미 있고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먼저인 거죠. 이게 사고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더욱더 할 말이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빼서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세 번째는 Learners Profile입니다. IB는요, 학생들이 글로벌 시티즌,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특정한 특성, attribute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같이 볼게요. Number 1, inquirers, 탐구자. Number 2, thinkers, 사고자. Knowledgeable, 지식인. Balanced, 균형 잡힌 사람. Reflective, 성찰하는 사람. Communicators, 의사소통자. Principled, 원칙 지키는 사람. Open-minded,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Caring, 배려심 있는 사람. Risk takers,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이 특성들은 단순히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의 행동과 교실 활동을 형성하는 데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number 4, approaches to learning, ATL입니다. 이 학생들이 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5가지가 있어요. 함께 볼게요. Number 1, thinking skills, 사고기술. Number 2, social skills, 학생들이 협력 같은 거겠죠. Number 3, communication skills, 토의 및 의견 제시. Number 4, self-management skills, 자기 시간 관리입니다. 마감 시간을 잘 맞추고 책임감이 있는가. Number 5, research skills, 조사 기술인데요. 저희 원에서는 이런 그룹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영어다 보니까, 언어이다 보니까 혼자는 언어를 배울 수 없고요. 다 같이 해야 언어를 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액티비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혼자만 잘해서는 이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 같이 협력하고 서로를 도와서 함께 성장해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이런 장치들을 다 숨겨놨는데요. 그룹 활동에서 우리 학생들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소셜 스킬을 배우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팀원 중 한 명이 어려워해요. 그럼 한 명이 도와주면서 caring learner profile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학생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다른 학생이 너 의견도 너무 좋고 나는 또 이걸 알고 있네 라고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향상이 될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학업적인 이제 협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팀워크, 상호 존중 관계, 이런 중요성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교육하는 것이 저희 교육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PYP는 단순한 학습 이상의 평생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주요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티즌, 글로벌 시민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울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음으로 그 키 컨셉트를 이제 더 예시를 들고 와서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곧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